결혼 6년 차. 하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아니요, 진짜 혼자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고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땐 참 많이 웃었어요. 그 사람의 유머 코드가 내 취향과 잘 맞았고, 나의 어설픈 말투에도 자주 웃어줬어요. 비 오는 날, 같이 우산 하나를 쓰고 걷던 길. 늦은 밤, 편의점 앞 벤치에서 나눴던 컵라면. 작은 것 하나에도 설레고 고마웠던 시절. 그땐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말수가 적은 편이죠. 그걸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나 봅니다. 결혼 초반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퇴근 후엔 같이 드라마도 보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기도 했죠. 오늘 힘들었지? 근데 너 얼굴 보니까 괜찮아졌어. 그런 말들이 이젠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아무 말도 없어졌어요. 아이가 생긴 뒤부터였을까요?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바쁘고 정신없었어요.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밤중 수유에 감기 걸린 아이 병원 데려가기까지 나는 매일 달리듯 살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힘들지? 그 한마디면 됐는데 그 말조차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냐? 나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밥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어. 딱 그 한 줄,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문자 한 통 남기고 밤 11시가 넘도록 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날 혼자 밥을 먹었어요. 딸아이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불 꺼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죠. 아무 말 없이, 아무 대화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일이 익숙해졌어요. 너무 익숙해져서 슬프지도 않아요. 근데 그 무감각이 더 무서워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가끔 그렇게 묻곤 해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남편이랑 요즘 무슨 얘기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대답을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얘기 잘 안 해. 그냥 아이 얘기 정도? 그게 전부예요. 아이 이야기. 마트에서 무슨 세일 하는지, 다음 주 예방접종 일정. 그게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전부예요.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나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 결혼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겠어요. 가끔은 그 사람 없는 세상이 더 평화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게 이기적인 생각일까요? 결혼.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보다 중요한 건 책임이지. 맞아요. 책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책임이 감정 없는 동거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사랑도, 소통도, 온기도 없이 책임이라는 껍데기만 쥐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더는 모르겠어요. 이 결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지조차.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봤죠. 그 사람은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 내가 먼저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스르르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이에요. 눈을 떠도 말을 해도 감정은 닿지 않아요. 우리는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아이를 깨우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그냥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돼요.
오빠,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매운 거 괜찮아? 이게 대화예요. 그가 나에게 쓰는 하루치 단어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묻고 그는 그렇게 짧게 대답해요. 질문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묻지 않아요. 처음에는 참 많이 노력했어요. 매일 저녁 메뉴도 고민하고, 그가 좋아하는 간식도 챙기고, 말을 걸고, 웃어 보이고, 표현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 노력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침묵에 익숙해지는 내가 더 무서웠어요. 어느 날 밤, 나는 용기 내어 말을 꺼냈어요. 오빠, 우리 요즘 너무 말이 없는 것 같지 않아?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어요.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죠. 끝이었어요. 대화도, 시도도, 감정도.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피곤해서 그렇다. 그 한 마디에 내 마음은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나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고, 그는 자신만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창밖 불빛만 깜빡였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왜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때 문득 결혼 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나는 네 편이야. 힘들면 꼭 말해. 그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마음은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묵은 이제 우리 사이의 기본 언어가 되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관계를 조금씩 썩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끊기면 그건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나는 지금 그 무너짐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무너짐을 막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집은 말이 없는 공간이에요. 눈빛도 손길도 모두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그 안에서 매일 혼자라는 감정을 새기며 살고 있어요.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기대고 서로 도우며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게 부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집안의 매니저가 되었어요. 아이의 예방접종 일정, 유치원 소풍 도시락 준비, 전기세 납부일 시댁 생신 선물까지 모든 걸 나 혼자 책임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한 적 있어요. 오빠, 이번 달 보험 갱신했어? 응? 몰라. 알아서 좀 해줘. 유치원 면담 날짜 문자 왔는데 그런 건 당신이 잘 알잖아. 그는 항상 나를 믿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전가했어요. 나는 그냥 말없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 했어요. 집안일, 육아, 각종 행사, 심지어 남편 직장의 회식 선물까지 처음엔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희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희생은 당연한 일로 취급받고 있었죠. 가장 서러웠던 날이 있어요. 아이 열이 39도까지 오르던 날이었어요. 밤새 안고 토닥이고 병원 다녀오고 약 먹이고 기진맥진해서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집 왜 이렇게 어수선해? 청소 안 했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몸이 떨렸어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분해서.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울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나는 아내이고 엄마이고 직장인이지만 누군가의 사람으로는 대우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몰랐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그는 몰랐어요. 내가 매일 밤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있다는 걸. 그는 몰랐어요.
내가 아침마다 아이를 웃으며 보내고 혼자 남아 멍하니 커피 한 잔을 홀짝이는 이유를 그는 몰랐어요.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 이혼을 떠올렸다는 걸. 감정노동. 이제야 그 단어가 너무 절실하게 와 닿아요. 나는 매일 감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썼어요. 아이에게 밝은 엄마가 되기 위해, 남편에게 짜증내지 않기 위해,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하고 억누르고 삼켰어요. 하지만 사람은 결국 무너져요. 나도 그랬어요. 점점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졌어요. 거울을 보면 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내가 맞아?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남편과도, 세상과도, 그리고 내 마음과도 모든 게 공허했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내가 무너지던 순간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식지 않아요. 조금씩, 서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지고 식어갑니다. 나도 그랬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울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속상해도 그는 몰라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루는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데려와야 했고 집에 오자마자 설거지에 빨래까지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질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죠. 좀 도와줄 수 없어? 그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어요. 피곤해. 좀 쉬자.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 쌓였던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졌어요. 나는 조용히 장을 정리하고 씻고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 나는 그를 등지고 누웠어요. 그것이 우리 사이의 첫 벽이 된 날이었어요.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가 도와주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혼자 감당했어요. 모든 집안일, 육아, 감정, 그리고 혼자 울고 혼자 참았어요. 그런 날이 계속되면 사람은 바뀌어요. 나는 점점 무뎌졌고 그에게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가 곁에 있어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좋지도 화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감각, 그게 더 무서웠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나는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말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에선 혹시 오늘은 다를까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날 그는 말했어요. 오늘 뭐 먹을 거야? 딱 그 한마디. 결혼 기념일인 것도 몰랐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결혼이란 게 뭘까요? 같은 집에 산다고, 같은 성을 쓴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그게 정말 함께 사는 걸까요?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었지만 늘 나를 지나쳐 갔어요. 내 감정을, 내 말을, 내 존재를. 그날 밤 나는 혼자 케이크를 샀어요. 작은 초 하나를 켜고 딸아이와 둘이서 조용히 불었어요. 엄마, 오늘 생일이야? 아니야. 그냥 조용한 기념일이야. 내 말에 딸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마치 내 결혼 생활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젠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조차 사라졌으니까요. 사랑은 무시당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존중받지 못한 마음은 언젠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도 그날 꺼졌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화장도 안 했고 머리도 질끈 묶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이게 나였나? 나는 나를 못 알아봤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는 지은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어요.
아이의 이름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었고 남편의 성이 내 이름 앞에 붙었고 나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졌어요. 지은 씨, 오늘은 어떤 새 옷 입고 싶어요?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셨어요?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남편 셔츠에 다림질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고 점심은 대충 김밥 한 줄, 저녁은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떨린 다리와 함께 집에 돌아오면 또 시작이에요. 청소, 빨래, 숙제 확인, 목욕, 재우기, 그리고 조용히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조차 엄마, 물, 여보, 리모컨 어딨어? 라는 말에 방해받아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 있어요. 마치 24시간 대기 중인 직원처럼. 누군가의 요청에 반응하고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 움직이고. 그럼 나는요? 나는 뭘 원하냐고요? 그걸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며칠 전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우리 이번 주에 카페 갈래? 나는 순간 망설였어요.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남편은 주말에도 일한다며 핑계를 대겠지. 그래도 정말 오래간만에 나를 위한 약속이었어요. 응, 갈게. 오랜만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약속 전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내일 골프 모임 있어. 애 좀 잘 봐줘.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내일 나 약속 있었는데. 그래, 미안. 나 이미 말해놔서 어쩔 수 없어. 그 한마디에 나는 내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음 날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고 빨래를 돌리고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나는 지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 그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기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누구도 내 삶을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무서운 건 나조차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이기 전에 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 감정에 귀 기울여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과 육아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틀에 갇혀 있어요. 어쩌면 이 결혼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화려한 사랑도 대단한 이벤트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수고했어. 오늘 힘들었지? 그런 말 한마디. 그리고 내 삶을,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눈빛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너무 어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식탁에 앉아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며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빠, 우리 요즘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아. 그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런 얘기 또 해야 돼?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또 라는 단어.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모든 무관심.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내 마음이 그 한 단어에 가볍게 부서졌어요. 나는 조용히 다시 물었어요. 우린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엔 안 이랬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냥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다들 이렇게 살아. 별일도 아닌 걸로 그러지 마.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몰랐구나.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견뎌왔는지. 그는 몰랐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는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어요. 나는 그냥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인정받고 싶었어.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수고 많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남편은 나를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만 좀 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왜 집에서도 이렇게 피곤해야 돼?
그 말에 나는 말없이 웃었어요. 피곤해. 나는 매일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당신 옆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어. 그걸 당신은 한 번도 몰랐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침묵이 익숙해진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도요. 며칠 후였어요. 아이와 함께 마트에 다녀오는데 현관 앞에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엔 꼭 같이 점심 먹자고요. 네,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히고 그는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마주쳤어요. 누구야? 내가 물었어요. 그는 대답 대신 그냥 회사 사람. 별 의미 없어. 라고 짧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의 관심은 이젠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딸아이를 안고 오래도록 잠을 재웠어요. 그 따뜻한 작은 숨결이 내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확실히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더 이상 스스로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이렇게까지 외면당하면서 버텨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말했어요. 우리 한동안 떨어져 지내자. 남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건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나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내 안에서 이 결혼을 정리하고 있었어. 그는 말이 없었어요. 나는 그가 사과하길 기대하지 않았어요. 붙잡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이제는 나를 지키고 싶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에 몇 벌의 옷과 아이 용품을 챙겼어요. 그리고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 아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조차 이젠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길, 딸은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여행 가는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랑 둘이 잠깐 쉬러 가는 거야. 할머니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침엔 새소리도 들을 수 있어. 딸은 신이 나서 손뼉을 쳤어요. 그 웃음이 나를 붙잡아 주었어요.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오랜만에 사람의 냄새를 맡았어요. 따뜻한 국 끓는 냄새,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그리고 나를 안아주는 엄마의 손길.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수고했다고 듣고 싶었어요. 그게 이렇게 단순한 말이었는데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딸과 산책하고 그림 그리며 웃고 밤이면 이불 속에서 따뜻한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이게 숨 쉬는 삶이구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전화. 그 다음은 짧은 문자. 잘 지내고 있어? 애는 괜찮아? 언제쯤 들어올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겐 답할 이유도 기다릴 감정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딸이 내 무릎에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오니까 엄마가 더 많이 웃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릿했어요. 그래, 엄마, 그랬어. 예전엔 자주 속상한 얼굴이었는데 여긴 좀 따뜻해 보여. 그 아이의 말은 그 어떤 어른의 말보다 내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결혼을 유지하는 것만이 정답일까? 아이에게 가정을 지켜주는 게 다일까?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사라진다면 나는 이제는 나를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오느라 정작 나를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견딜 수 없는지를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 선택이 무모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기적이라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느끼는 이 평온함 속에서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부엌창으로 쏟아졌고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딸아이는 아직 꿈나라. 엄마는 텃밭에 나가 계셨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문득 잔잔한 평화가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나는 늘 누구를 위해 살아왔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런데 그 모든 위암 속에서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뭘 좋아했더라? 내가 뭘 원하지 않았더라? 커피를 마시며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나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혼자 조용히 영화를 보며 눈물 흘리는 시간도 소중했어요.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음악만 들으며 쉬는 게 필요했어요. 그런 나는 너무 오래 방치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그 나를 다시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엄마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말했어요. 지은아, 이젠 좀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조금씩.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웃게 되는 것 같아.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살다 보면 사람 마음도 관계도 다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는다는 것도 엄마는 너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상처받으면 쉽게 아물지 않아요. 하지만 아예 끝나지도 않아요. 천천히, 조용히 다시 피어날 수도 있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문자도 아니고 메일도 아니고 직접 쓴 손편지. 그 글씨는 낯설지만 익숙했어요. 지은아, 네가 떠난 뒤 집이 너무 조용해. 나는 그동안 우리가 멀어진 이유를 너의 탓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없는 집에서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표현하지 않았는지를 깨달았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전하고 싶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뒤늦은 후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그 편지에 마음을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였다면 그 한마디에 다시 기대했을 거예요. 또 한 번 마음을 열고 또 한 번 스스로를 접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 다릅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나는 고민합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내 삶을 망치는 것인지 혹은 내 삶을 구하는 선택인지를. 누군가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생각해요. 아이에게 보여줘야 할 건 억지로 버티는 엄마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엄마라는 걸. 햇살 좋은 봄날이었어요. 엄마 집 마당에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딸아이는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편지지 위에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 글은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어요. 오빠에게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어긋났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 그 순간부터였겠지. 나는 참 많이 기다렸어.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손을 잡을 수 있기를. 그런데 지금은 알아. 그 기다림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하려 해. 나는 이혼을 하려 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누군가를 탓하는 결말도 아니야. 그저 서로를 놓아주는 자유의 시작이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어딘가 가벼운 기분이 들었어요. 눈물도 없었고 미련도 없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오랫동안 참았기에. 이제는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러 구청에 가는 길. 나는 딸아이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은 말없이 내 손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조금 떨리는 날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한테는 조금 용기 내야 하는 날이야.
딸은 내 손을 꼭 쥐어주었어요. 그럼 내가 엄마 용기 줄게. 그 순간 나는 세상 무엇보다 든든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잘했어, 지은아. 정말 잘했어.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책임감 있는 선택이에요.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가족 몇몇은 놀라워했어요. 친구 중 몇 명은 조용히 울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참고 살지 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선택이 옳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매일 아침 거울 속 나와 눈을 마주칠 때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내 결정 존중할게. 그리고 이제라도 너를 더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늦었겠지만 진심으로 네 앞날을 응원할게. 나는 그 문자를 조용히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했어요.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도 괜찮았어요. 그저 내 마음속의 매듭 하나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나는 이혼을 했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외롭지도 않아요. 지금 내 곁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내 아이가 있고 나를 다시 사랑하려는 내가 있어요. 이혼을 하고 나면 뭔가 거창한 변화가 생길 줄 알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거나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시작하게 될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함이 나를 다시 살게 했어요. 아침엔 여전히 아이를 깨우고 밥을 차리고 유치원에 데려다 줘요. 오후엔 일하고 저녁엔 아이와 그림 그리며 웃어요. 밤이면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예전과 다를 게 없어 보여도 가장 큰 차이는 하나예요.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요즘 나는 혼잣말을 자주 해요. 지은아, 오늘도 수고했어. 잘 견뎌줬구나.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작은 말들이 나를 다시 붙들어줘요.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누구의 시선에 갇히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제서야 진짜 나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가끔은 밤하늘을 봐요. 예전엔 한숨만 쉬던 시간. 지금은 그저 조용히 별을 바라보며 속삭여요. 고마워, 지은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그 별들처럼 나도 다시 빛나고 싶어요. 조금씩, 천천히, 내 방식대로. 아이도 변했어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안아주고, 가끔은 나보다 먼저 말해요. 엄마, 오늘 예뻐. 엄마는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 말들이 내 하루를 다 채워줘요. 나는 아이에게 더 이상 울고 있는 엄마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진짜 나로서의 엄마예요. 전 남편과는 이따금 연락해요. 딸아이 생일, 유치원 발표회, 병원 예약일, 필요한 만큼만 조용히. 감정은 정리되었고 원망도 사라졌어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가장 어른스러운 이별이겠죠. 이제 나는 가끔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결혼이 끝났다고 당신이 끝난 건 아니에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무너졌다고 해서 다시는 피어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들을 내가 제일 먼저 나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피어났어요. 천천히, 조용히, 단단하게.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제 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끝까지 나를 잃지 않았으니까요.